이번 강에서는 파이썬의 예외 처리 개념을 이해하고 기본 내장 예외에 대해 공부합니다. try, except, else, finally 예외 처리 구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직접 정의하여 사용하는 사용자 정의 예외와 raise, assert 등의 구문 사용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 중에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그런 경우는 참 난감하겠지만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버그 없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열의 크기를 넘은 인덱스를 참조하는 것처럼 개발자가 실수한 것이 명백한 경우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파일을 열었을 때 사용자에 의해서 파일이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거나 원격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때 예기치 못한 문제로 서버에 접속하지 못하는 경우는 단지 개발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큽니다. 프로그램의 제어 흐름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벤트를 예외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는 아무런 처리하지 않는 예외에 대해서 자동으로 에러를 일으키며 사용자의 제어 흐름을 벗어나 에러문을 출력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종류를 일으키는 예외를 처리되지 않은 예외라고 합니다. 개발자가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가장 많이 일으키는 에러가 구문 에러입니다. 파이썬에서는 오타, 들여쓰기의 실수로 인해 구문 에러가 주로 발생하지만 인터프리터에서 일반적으로 구문 에러가 의심되는 부분을 개발자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프린트 함수의 뒤쪽에 따옴표가 생략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첫 따옴표를 만난 이후에 다음 따옴표를 만날 때까지 출력 문자열을 검색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종료를 나타내는 따옴표가 없기 때문에 문장의 가장 마지막에서 구문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예제에서는 if문에 콜론이 생략된 것이 구문 에러를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하지만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프린트 함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선 문장인 if a가 5보다 큰 것까지는 인터프리터가 정상적인 문장으로 인식하고 그 다음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구문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터프리터가 지적하는 부분의 앞뒤를 모두 확인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예제 코드를 보세요. 선언하지 않은 변수 a를 출력하라는 명령을 했기 때문에 name 에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정수를 0으로 나눌 때 에러, 제로 디비전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예제는 배열의 인덱스를 넘어가는 경우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프로그래밍에서는 항상 숫자는 0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열의 인덱스는 항상 0부터 시작하고 마지막 인덱스는 총 아이템 개수 빼기 1이 됩니다. 마지막 예제는 숫자를 문자로 나누는 경우 발생하는 타입 에러입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예외는 exceptions 모듈에 미리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장 이름 공간으로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임포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설명할 내장 예외는 프로그램의 동작 중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개발자가 명시적으로 예외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내장 예외는 다음과 같은 클래스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이 되는 예외 클래스입니다. exception 클래스는 모든 내장 예외의 기본 클래스이며 arithmetic 에러는 수치 연산 예외의 기본 클래스가 됩니다. 또한 lookup 에러는 시퀀스 관련 예외의 기본 클래스가 됩니다.
트라이 구문을 이용하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예외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트라이 구문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외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트라이 블록에 작성하고 예외 발생 시 처리를 담당하는 부분을 except 블록에 작성을 합니다. except 블록은 예외 처리 방법에 따라 세 가지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else 블록에 문장이 수행되며 예외 발생과 상관없이 finally 블록의 문장은 항상 수행됩니다. else 블록과 finally 블록은 선택사항으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순서대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제를 통해 알아보기 앞서서 우선 다음과 같은 divide 함수를 정의하겠습니다. 두 수를 인자로 받아서 그 몫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이 함수는 인수가 0일 경우 제로 디비전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를 처리하기 위해서 try 고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제는 발생하는 예외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각 예외에 따라 다른 처리가 필요한 경우 다음 예제와 같이 except 이후에 처리할 예외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예외 처리는 각 except 문장을 순차적으로 검사합니다. 즉, 발생한 예외에 대해서 제로 디비전 에러인지 우선 비교를 하고 그 다음은 타입 에러인지 비교를 하게 됩니다. 앞에 두 경우가 모두 아닌 경우에 마지막에 except 구문을 통해서 발생한 예외를 처리합니다. 이는 예외 처리는 반드시 좁은 범위에서 넓은 범위로 확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try 블록이 예외 없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을 경우 else 블록이 수행됩니다. 반면에 예외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문장은 finally 블록을 사용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내장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 단순히 예외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정보도 예외 인스턴스 객체의 argue 변수에 전달됩니다. 이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예외 클래스의 인스턴스 객체를 변수로 할당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 예제는 as 구문으로 예외 인스턴스 객체의 추가적인 정보를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에러의 종류는 틀리지만 예외 처리하는 부분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음 예제처럼 여러 개의 예외를 묶어서 동시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 클래스 계층 구조에서 부모 클래스를 except 구문으로 에러 처리하면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은 하위 모든 클래스도 동일한 에러 처리를 하게 됩니다. try와 finally 블록은 다음과 같이 except이 없는 구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구조인 경우 finally 블록은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아래 예제는 try 블록이 중첩하고 내부는 try finally 구문을 사용한 예제입니다. 첫 번째 try 블록은 파일 패스가 가리키는 파일을 오픈할 때 생기는 에러를 확인합니다. 파일이 정상적으로 오픈되면 두 번째 try 블록에서 오픈된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 출력하고 예외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finally 블록에서는 오픈된 파일을 닫게 됩니다. try 구문을 이와 같이 중첩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들여쓰기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프로그래머가 의도적으로 예외를 발생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raise 구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aise 구문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raise 다음 exception을 사용하면 해당 예외를 발생합니다. raise exception 데이터는 예외를 발생시켰을 때 관련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raise만 사용할 경우 발생된 예외를 상위로 전달합니다.
사용자 정의 예외를 생성하는 경우 반드시 내장 클래스인 exception을 상속받아 정의해야 합니다. 함수 raise 펑션에서는 raise 구문을 이용해서 name 에러를 발생시키며 이렇게 발생한 에러는 try except 구문에 대해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개발을 하다 보면 내장 예외만으로는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눗셈을 수행하는 함수의 경우에 대해서 재수가 0보다 작은 경우 사용자 정의 예외를 발생시키는 예제를 통해서 사용자 정의 예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용자 정의 예외는 내장 클래스인 exception 클래스나 그 하위 클래스를 상속받아 구현되어야 합니다. 전달해야 할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생성자에서 클래스 멤버 변수를 이용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클래스는 개발자가 원하는 경우에 raise 구문으로 예외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외를 발생시키는 또 다른 방법으로 assert 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ssert 구문은 개발 과정에서 제약 사항을 설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며 인자로 받은 조건식이 거짓인 경우 assertion 에러가 발생합니다. 관련 데이터는 예외가 발생한 경우에 assertion 에러의 인자로 전달되며 생략 가능합니다. 또한 내부 변수인 디버그가 true인 경우에만 assert 구문이 활성화되며 false인 경우에는 assert 구문은 수행되지 않습니다. 디버그 변수를 설정하기 위해서 명령 프롬프트에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할 때 최적화 옵션을 설정하면 디버그는 false로 설정이 됩니다. 예제는 입력받은 인자에 10을 곱해서 돌려주는 함수입니다. 인자는 오직 정수형만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경우는 assert 구문으로 assertion 에러가 발생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에러 발생 시 관련 정보가 출력되도록 문자열 정보를 assertion 에러의 인자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윈도우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명령 프롬프트에서 아래와 같이 입력하면 assertion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또한 에러 메시지 출력 시 인자로 넘긴 관련 정보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제를 통해서 예외 및 기타 구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 코드는 tree라는 프로그램과 거의 동일하게 짠 파이썬 코드입니다. 추후 12장에서 만들어 볼 예제인데 해당 디렉토리의 구조를 화면에 출력하는 기능을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동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버스라는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정의할 때 현재 디렉토리 패스와 현재가 얼마만큼 데스인지를 인자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glab.glab은 인자로 받은 디렉토리의 내용을 이터레이터로 반환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이터레이터를 오브젝트로 순회를 하면서 depth가 0인 경우는 루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루트에 해당하는 화면에 출력할 구문을 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어느 정도 띄어져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현재 depth를 공백만큼 추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순회하고 있는 오브젝트가 디렉터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구문입니다. 디렉터리인 경우는 해당 디렉토리 명을 화면에 출력하고 지금 만들고 있는 트래버스 함수를 재규적으로 호출합니다. 다만 depth가 하나 더 증가하게 되므로 플러스 1을 해서 호출합니다. 그리고 디렉터리가 아니고 파일인 경우는 파일 네임을 화면에 출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모르는 오브젝트라고 화면에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으로 실행된 경우에 현재 디렉토리를 의미하고 루트는 0으로 하기로 했으니 트래버스의 점과 0으로 호출을 해서 시작을 합니다. 만약 이 트래버스 함수를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예외적인 상황인 오브젝트가 파일이 아니고 디렉터리도 아닌 경우에 기존 코드는 unknown 오브젝트라고 화면에 출력만 하고 끝입니다. 이 함수의 사용자가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 예외입니다. 비정상적인 경우이므로 리턴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으므로 적당한 예외를 레이즈해 주거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를 정의해서 레이즈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 정의 unknown object error를 클래스로 넘겨주고 있으며 인자로 해당 오브젝트를 넣어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트래버스 함수 내부에서 예외를 던질 수 있는 걸 알았으니 사용자는 try except 문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예제 코드와 같이 배운 대로 except에 예상되는 unknown object error를 처리합니다. 다만 as 문을 사용해서 앞으로는 2로 쓰게 했으며 화면에 unknown object error가 발생했다고 프린트를 하고 방금 받은 2의 오브젝트를 화면에 출력합니다. 그런데 unknown object error 이외에 다른 예외나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예외는 마지막 except에서 해당하게 되며 오류에 대한 정보를 sys 모듈의 exc info 함수를 활용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exc info 함수가 반환하는 값은 예외 클래스, 예외 데이터, 트레이스백 정보입니다. 또한 해당 값을 화면에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트레이스백에 print exc 함수를 수행을 합니다. 트레이스백의 print exc는 현재 트레이스백 객체의 정보를 화면에 출력하는 기능을 합니다. 한번 억지로 예외를 하나 발생시켜 볼까요? 다소 무식한 방법이지만 try 문 안에 p라고만 쳐서 오타를 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외 클래스, 예외 데이터, 트레이스백 객체가 반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구분은 트레이스백의 print exc 함수가 실행된 값입니다. 이렇게 방비를 하면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예외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외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파이썬의 예외 처리의 정의를 이해하고 예외의 종류들 및 예외 클래스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try, except, else, finally 예외 처리 구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개발자가 직접 정의하여 사용하는 사용자 정의 예외와 raise, assert들의 구문 사용법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